배우 박동빈 씨의 빈소에 많은 분들이 가셔서 유명한 배우분들이 많이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뭐 현장에 가신 지인분들, 가족분들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별세였기 때문에 정말 동료 배우분들도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특히 워낙 유명한 배우였다기보다는 어찌 본다면 조연 배우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뉴스는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그리고 이렇게 고인에 대한 발인식도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배우분들의 배웅 속에 결국 고인은 세상을 완전히 등지게 됐는데요. 여전히 유족분들과 동료 배우분들은 참 안타깝다,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라는 분들의 의견이 온라인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동료들 사이에서, 업계에서도 야,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중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 배우 활동을 했었던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이 고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단순히 뭐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게 됐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좀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 같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을 코앞에 두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특히 이 어린 딸의 심장 기형 사연까지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인이 너무나 아꼈던 아내분과 이 따님,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참 이렇게 어린아이가 힘든 3번의 수술을 이겨냈지만 아직 한 번의 수술이 남아 있었다. 만 3세에 받아야 하는 마지막 수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왜 안타깝냐? 이게 24년도입니다. 그러면 만 3살이 됐을 때 받아야 되는 수술이니까 딱 지금 시기쯤에 아마 받아야 되거나 이미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겨우겨우 너무너무 이 힘든 상황에서 이제 행복한 날이 펼쳐질 것을 앞두고 있었던 고인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병 3살 딸을 남겨두고 항상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드라마가 끝나면 너무나 불안하다. 항상 불안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딸이 태어나고 3개월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자, 이게 이 고인의 가족분들의 행복한 가족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따님이 보이고 아내 이상희 씨가 보이고 고인의 모습이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도대체 그러면 별세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뉴스 기사를 검색을 해도요,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택이 안 좋은 선택이 아니었냐라는 말이 또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어느 정도 이 별세의 원인이 밝혀진다면 언론에 살짝은 공개가 되는 것이, 만약 그런 선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좀 고인의 어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괜시리 고인에 대한 정말 루머와 가짜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 별세의 원인이 밝혀진다면 꼭 그것은 발표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보면 사실 2번째 수술하고 나서 뇌에 쇼크가 왔었다라는 고백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향후 몇 년간은 지속 관찰을 해야 되더라. 다행히 옆에서 봤을 때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는 괜찮아서 안심하며 지내고 있다. 왜냐면 박동빈의 아내 이상희 씨가 딸의 두 번째 수술 이후에 호흡곤란이 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날 박동빈 씨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전했어요. 제가 연기자인데 정해진 정년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설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드라마가 끝나면 한두 달은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길어지면 너무나 불안해진다. 불안함에 시험을 보며 압박감을 느끼는 악몽까지 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인이 연기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뭐 저희 추측이지만 지금 식당 개업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식당 개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마 고인의 생활고가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이 고인의 작품 활동 같은 거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딱히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식당을 개업하는 데는 뭐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댓글에 보면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명복을 비는 글들이 많습니다. 어린 딸과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어찌 눈을 감았을까? 어린 딸을 놔두고 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갖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선택이냐? 아니면 급사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좀 불안한 마음이 저도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고인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오전에 기사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여기에 대한 원인 발표가 되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리고 보통 초반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반에 뭐 심장 쪽 또는 뇌질환 이런 게 보통은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급사인지 아니면 안타까운 선택인지에 대한 의견이 계속하여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서민들도 힘들게 사는데 아무래도 생활고 때문이 아니었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가 딱 20년에 결혼해서 3년 만에 낳았다고 하니 23년도에 낳았으니까 3년 뒤인 딱 3살이잖아요. 지금 딱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시기인데 아마 수술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식당을 차려 새 시작을 하시던 중에 쓰러진 것 같다. 과로사냐? 아니면 안타까운 선택이냐? 의견이 여전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동빈 씨 아내 이상희 씨를 향한 위로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보면 아내분이 정말 힘들겠다. 몸도 마음도 잘 추스르길 바란다.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너무 놀랐다. 가족들이 힘냈으면 좋겠다. 라는 많은 분들의 이 위로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이고, MBC 30기 공채 탤런트 출신 아내 이상희 씨도 환상의 커플, 울랄라 부부, 아모르 파티, 사랑하라 지금 등에서 열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배우 부부였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지도가 진작 쌓여서 앞으로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심지어 이 백신 때문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 개업으로 몸에 무리가 오셨나 보다.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아마 말하지는 못했겠지만 제 생각엔 고인이 생전 항상 불안함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특히 아내와 가족분들을 향한 어떤 불안함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빨리 잘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아마 방송에선 나오지 않았어도 요즘에 투잡, 쓰리잡 하는 분들 많습니다, 주변에. 저녁에 배달도 하시고, 낮에는 택배도 하고, 또 본업도 하고, 그렇게 해도 요즘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식당까지 개업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어린 3살 딸의 수술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수술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경제적 고충이 아마 고인께서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분들의 말씀처럼 식당 개업이 좀 몸에 무리를 준 게 아니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생활고가 좀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시간이 갈수록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 아니냐, 급사 아니냐 계속하여 의견이 엮이고 있습니다. 근데 생전에 고인의 심경이 사실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는 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 어렸을 때 스킨십에 대한 피해를 입었던 장면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다. 삶이 힘들 때마다 이 일이 영향을 준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가족에게도 이 이야기를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근데 아내 이상희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역시 남편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편이 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유를 몰라 굉장히 힘들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보호하려는 반응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오은영 박사 역시 이런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범죄는 매우 중대하게 다뤄져야 한다.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고인의 빈소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위치한 빈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성시 도민장례식장 VIP 5호실에 마련이 됐고요. 발인은 바로 5월 1일 오전 8시 30분에, 장지는 용인 평원의 숲을 거쳐 우성공원묘원에 안치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생전에 이 고인은 굉장히 많이 힘든 생활을 이어왔다라는 겁니다. 생활고적으로도, 그리고 어렸을 때 입었었던 피해 사실 때문에도, 거기에 뒤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책임져야 했었던 아이와 아내, 그리고 아이의 수술 비용,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생활고의 해결 방법을 위한 식당 개업, 식당 개업도 아마 빚이 들어갔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고인의 안타까운 삶이 더욱더 재조명받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배우 고인께서 30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바로 직전 날 오후 4시 25분경 평택시 장안동의 한 상가 식당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지인이 이 모습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죄 혐의점, 유서 등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식당은 고인이 최근 개업을 준비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당 개업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뭔가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잖아요. 특히 많은 분들이 고인께서 혹시나 유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이 낮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고인은 1970년생으로 영화 쉬리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인시대, 성균관 스캔들, 태극기 휘날리며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굵직굵직한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을 했어요. 특히 2012년도 드라마 사랑했나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며 주스를 뱉어내는 장면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근데 이 고인께서 최근 이 고인의 가정사가 재조명을 받은 겁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선천성 심장 복합 기형을 진단받게 된 겁니다. 사실 고인의 이 별세한 현장에서는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메모와 이런 별세를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만한 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의아하죠. 그리고 오히려 고인은 데뷔 30주년을 앞두고 최근까지도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었고, 급기야 불과 2년 전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딸의 선천성 심장병 사실을 고백해서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불과 임신 7개월 차에 딸이 그런 진단을 받으면서 태어난 지 4일 만에 수술대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선천성이다 보니 심장을 이식하지 않거나 단계적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 수술을 선택하여 3회차 수술이 끝이 났고, 딸이 만 3세쯤 마지막 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아 행복한데
요즘은 숫자를 생각하게 된다. 딸이 중학교를 가게 되면 저는 66세가 된다.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딸과 함께 어딘가를 갔었는데 누군가가 제 할아버지가 같이 오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나중에 딸이 커서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에휴, 왜 이렇게 됐을까? 갑자기 쓰러졌다면 심근경색, 뇌출혈밖에 없다. 코로나 백신 후유증일 수도 있다. 부검을 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부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더 힘을 싣고 싶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무래도 식당 오픈을 앞두고 잘 안 될까봐 부담감에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식당을 오픈하고 나서 정말 이 삶이 힘들어졌다면 모를까. 딸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려고 했었던 한 가정의 아버지가 그런 선택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오히려 딸이 아빠가 아닌 할아버지와 함께 다닌다라는 이야기에 굉장히 걱정을 했었던 고인이라면 그런 선택은 더더군다나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심근경색, 코로나 후유증 굉장히 저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급작스럽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코로나 백신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물론 100%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니면 심근경색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의아한 건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라고 한다면 그의 어찌됐건 데뷔 30주년을 앞두고 전해진 비보 때문에 연예계와 팬분들의 애도가 지금 바싹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왜 고인이 식당을 앞두고서 현장에서 그렇게 갑자기 별세를 했을까? 지금 많은 해석에서는 고인의 나이가 이제 60세를 향해 가고 있고 배우로서 많은 작품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이었고 은행나무 침대 영화로 시작해서 많은 작품에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020년도에 동료 배우 이상희 씨와 결혼을 했는데 사실 고인의 엄청난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뒤늦게 결혼을 했고 정말 어렵게 아이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부담감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무리를 해서 아마 식당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픈을 앞두고 결국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게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잠도 못 자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 후유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장의 무리로 별세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정리해보면 이 고인께서는 생전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안타깝게도 크게 히트치지 못했던 조연 배우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스타라는 거는 정말 꼭대기에 올라갔을 자동차의 기름과 휴대폰 배터리를 항상 풀로 충전해 놓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피해 사실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 끝까지 평생 안고 가려고 했었다라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떤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피해 사실이 있다. 그러면서 고민 끝에 말한 것이 어렸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스킨십 피해를 입었다. 당시에는 그게 범죄인지도 몰랐다. 가해자는 교련복을 입고 있었으니 고등학생이었을 거다. 나는 6살에서 7살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라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끔 머릿속에 역겨움과 복수심도 떠오르곤 했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원망 정도가 아니라 과격한 단어를 쓰자면 정말 찾아가서 어떻게 만들고 싶었다. 그 시기에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도 아니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창피하기도 했었다. 부모님은 물론 아내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 털어놓은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싶긴 했다. 아이가 생기니 내 아이에게도 이런 아픔을 겪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아내 이상희 씨가 100% 그 시절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겠지만 너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해결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다. 혼자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라며 남편을 다독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피해 사실을 입었던 창고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아마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픔까지도 가슴에 품은 채 어렵게 결혼을 해서 어렵게 얻은 딸이 심장병까지 생겼으니 여러분 그 병원비가 얼마나 들 것이고 평생 그걸 케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배우로서의 자신의 수입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식당 오픈을 앞두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무리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자꾸 이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전혀 다르다라는 설명을 제가 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는 뭐 이럴 줄 알았다. 다양한 의견들이 양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황당하다 또는 허망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고 계신 상태이기도 한데요.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했던 고인의 생전에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바로 2019년도 지금으로부터 이 페이스북 계정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되어 있고요. 한국정치조사협회 협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대표이사로 있기도 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인의 후배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제가 미처 전달드리지 못했었던 놀라운 내용들이 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저의 장운고등학교 11년 선배님이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님의 발인을 마치고 김진 위원님께서 남기신 유서를 유족분들의 동의를 얻어 공개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김 위원님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유튜브에 유포되고 있고 유서를 공개해달라는 별도의 메모도 남기셔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공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리얼미터를 창업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서 저에게 외부 칼럼 기고도 지면으로 허락하셔서 중앙일간지에 글도 쓰게 하시고 11년 선배님으로서 회사 운영과 관련된 많은 격려를 해주시며 한때는 굉장히 자주 만나 뵙고 여행도 같이 다니던 선배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인이 갑자기 떠나시다 보니 본인으로서는 황망하기 그지없었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서로 간의 정치적 견해가 많이 달라져서 자주 뵙지 못했는데 그 사이 모시고 사시던 어머님께서도 돌아가셨고 형제자매와 유족분들은 모두 해외로 이민, 유학을 가 계신 상황이라 장례 절차를 유족분들을 대신하여 김 위원님의 친구분과 함께 준비하고 유족분들이 토요일 밤 귀국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초 기사에 나와 있었던 아드님의 이름도 공개가 되었고 가족들의 이름이 몇몇 이렇게 장례식장에 함께 공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좀 놀랍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생전에 이 고인이 굉장히 뭐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상황이 흘러가면서 뭔가 진보 세력을 굉장히 좀 지지하는 발언을 또 했다가 또 다시 또 보수 쪽을 지지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양쪽 모두에게 큰
비판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와중에 어머님을 여의고 가족들과 다 떨어진 채 혼자서 쓸쓸히 유튜브 방송을 해 나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병세가 심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지인이었던 이택숙 씨도 정치적 이념이 확 달라지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서로 만나기가 껄끄러웠던 거죠. 본인의 유튜브를 비롯하여 왕성한 활동을 다시 시작하시는 모습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후배로서 잘 모시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택숙 씨가 결국 이렇게 장례 절차에 대한 과정을 아는 걸 보면 상당 부분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인의 마지막 장례식을 잘 준비할 수 있었고 유족분들이 귀국을 하셔서 다음날까지 장례와 발인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 빨과 나아가서는 이 몇몇 인터넷상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KBS 뉴스에서 올린 기사입니다.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기증의 의사를 담은 유서를 남기고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68세였어요. 나이도 비슷하죠.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남긴 장기기증에 대한 의견, 실제로 2005년도 장기기증본부에 장기기증을 등록했고 후원도 해왔는데 자신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서에 적었기 때문에 이 당시 고려대 해부학교실에 기증될 예정이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지금 떠돌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이 고인이 굉장히